최근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컨텐츠들을 여러모로 훑어보고 있다. 최근 동영상 플랫폼의 무서움과 대단함을 느낀다. 빅데이터의 활용 측면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내가 가장 즐겨 클릭했고 좋아요를 남겼던 것을 추적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에게 다시 노출을 시킨다. 계속적인 선순환을 통해 플랫폼을 벗어날 수 없게끔 만든다.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와 넷플릭스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곳이냐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유튜브는 사용자 친화적인 아마추어의 영상들이 가득한 곳이다. 넷플릭스는 업계의 프로들이 작품을 제작하는 곳이다. 그렇다고 유튜버들이 프로다운 영상을 찍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편하게 마음껏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튜브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도 든다. 전쟁사의 길이 남을 2차 세계대전을 보면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끼곤 한다. 시대를 풍미했던 히틀러의 과거와 그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든다. 왜라는 물음이 계속적으로 뒤따라온다. 그 시대상에 대한 것도 알고 싶어진다. 히틀러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를 그토록 광적으로 만들었던 것일까? 그가 이야기했던 우월한 민족, 그리고 인종 청소라는 단어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 히틀러의 군대, 그리고 SS 친위대에 대해 잘 나타낸 영화 중 하나가 퓨리라고 생각을 한다. 브래드 피트와 샤이아 라보프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이다. 마이클 페냐와 존 번탈 등이 조연으로 출연한 영화이기도 하다. 이 영화만큼 독일의 기갑사단을 잘 표현한 영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독일 전차부대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다. 그만큼 그들의 기술력과 전투력은 대단했다는 것이다. 독일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했던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난다. 기계부대라고 불리울 만큼 강력한 전차, 탱크를 가졌던 독일의 이야기다. 그들은 실제로 엄청난 숫자의 말을 활용하기도 했다. 말을 타고 이동하는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다. 수많은 군인들을 모두 전차로 이동시킬 수는 없다. 말 그대로 보병은 어디에나 필요하다. 보병의 이동력에 힘을 더해준 것이 바로 말이라는 이동수단이라 생각한다. 내가 이제껏 생각했던 탱크라는 것은 그저 흙과 돌을 짓밟으며 서서히 전진하는 육중한 기계의 모습이었다. 어떠한 장애물도 거침없이 넘어서는 그 위용은 전쟁터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내부에서는 운전대를 잡고 엑셀, 브레이크, 그리고 발사 버튼만으로 쉽게 움직일 거라는 생각도 했다. 영화에서는 탱크 내부에서의 삶을 아주 디테일하게 살려냈다. 2톤이 넘는 탱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손이 필요했던 것이다. 운전수, 포탄 조준 담당, 포탄 발사 담당, 기관총 담당 말이다. 쉽게 움직이면서 쉽게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세상에 어느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전쟁의 참상을 가장 잘 그려냈던 것이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였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 심리와 공포에 대해서도 밀도 높게 묘사한 영화이기도 하다. 전쟁터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느낀다. 콩알만한 탄환 하나에 인간의 생명이 오고 간다. 강력한 포탄 앞에서는 인간은 종잇장처럼 흩날린다. 실제 전쟁터는 이러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전쟁터의 아름다움은 찾기 어렵다. 죽느냐 사느냐의 공간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15세 이하 영화 관람가 등급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영화는 관람 등급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한계가 생기는 것이다. 적나라한 묘사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 이것에 대한 효과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 첫째, 생각보다 전쟁은 아름다운 것이고 잔인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오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앞뒤 문맥 다 자르고 행복한 결말만을 표현하려다 보니 발생하는 영화 맥락의 오류들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역사책에서만 봐왔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화와 독서, 책은 우리에게 간접 경험의 기회를 준다. 꼭 그곳에 직접 있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영국 연합군이 아름답게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책에서 보듯이 그냥 하나의 성공적인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다. 그들은 어찌 보면 무모한 시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택지가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들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피해 규모를 이미 짐작했음에도 그들은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해야만 했던 것이다. 수많은 포병, 공병, 의무병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전 세계의 역사가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기 때문이다. 나치의 독일 SS 친위대 역시 누군가의 아버지였으며 누군가의 아들이었다. 고향집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연인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당시 상황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라는 크나큰 명분이 앞에 붙는 것이다. 전쟁터는 거짓 선동이 난무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승전보를 과장하고 실패를 축소시킨다. 승리가 코앞에 왔다고 확성기와 라디오를 통해 떠든다. 그것을 가장 잘했던 인물 중 하나가 히틀러의 최측근 괴벨스라고 생각한다. 그는 타고난 선동가이자 인간심리 전문가였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 영상들을 보고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쟁은 발생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IT 전쟁으로 그 속성이 변했을 뿐이다.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목적 자체는 숭고했지만 방식이 어떠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책을 읽고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 이상 선사시대 때처럼 같은 인류를 적으로 생각하고 살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함께 공존하는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렸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